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신분석학의 흐름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는데요. 지난 시간까지는 정신분석학의 철학적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철학적 배경을 가진 정신분석학이 그동안에 어떠한 흐름을 가지고 변천해 왔나, 이걸 살펴보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고 가장 기초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일 먼저 그 프로이트의 본능 이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이트는 이제 정신분석학을 1900년 전후로 새롭게 만들어낼 때 그 인간의 몸은 본능의 소산이다, 이러한 대전제하에 인간을 움직이는 무의식의 본질은 바로 본능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1905년에 Three Essays on the Theory of Sexuality라고 한 그 책에서 성이론에 대한 3편의 논문, 우리말로는 그렇게 해석이 되겠죠. 리비도와 자기보존이라는 두 개의 본능을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프로이트 그러면은 리비도를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될 겁니다. 우리말로는 성애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나중에 리비도의 본질에 대해서는 더 좀 넓은 의미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역시 리비도는 성적 본능과 자기보존, 셀프 프레서베이션, 이거 자기보존에 대한 논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영국의 토마스 홉스가 일찍이 주창한 이론입니다. 인간은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자기를 보존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프로이트는 성적 본능과 자기 보존의 본능을 먼저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920년에는 Beyond the Pleasure Principle 이라는 그 글에서, 우리말로는 기쁨의 원리를 넘어서 라고 하는 글에서, 인간은 기쁨을 확대하고 슬픔을 줄이려는 본질적인 본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원리를 기쁨의 원리, 플레이셔 프린시플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하나 더 원리를 설명하게 되는데, 이거는 현실을 살아가려는 원리, 소위 리얼리티 프린시플이라고 하는데, 이건 왜 설명하게 됐냐면, 인간이 기쁨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본능만 작동한다면 문명사회에서는 현실에 적응하여 살 수가 없겠죠. 자기 기쁨만을 확대하면 문명의 도덕이나 규제를 벗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하여 또 반대적으로 그 현실의 원리를 따르려는 본능도 함께 존재하고 있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1905년에 글과 1920년의 글을 함께 합하면요, 리비도라고 하는 본능은 기쁨의 원리에 근거한 본능이라고 볼 수 있고, 자기보존이라고 하는 본능은 현실의 원리를 따르려는 본능이다, 이렇게 이제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플레이셔 프린시플과 리얼리티 프린시플은 중복적으로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아주 핵심을 이루는 개념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설명을 하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하나 생겼냐면은, 그렇다면은 그 인간이 스스로 남에게 가학적 행위를 하거나 또는 자기 파괴적 행위, 소위 자살 같은 걸 설명할 때 플레이셔 프린시플과 자기 보존의 본능, 리얼리티 프린시플로는 설명이 곤란하게 된 거죠. 자기 보존의 법칙에 있는데 왜 자기를 스스로 자멸하려고 하는 자살 행위가 일어나는가? 또 이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가학적인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걸 설명하기가 좀 어렵게 된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마지막 2차로 그 본능 이론에 대한 보완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1930년에 나온 문명과 그 불만족이라는 책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잉글리시로는 Civilization and its Discontent,
라고 하는 책인데, 이건 정말 그 프로이트의 불멸의 명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프로이트는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소위 에로스와 타나토스라고 하는 두 개의 본능을 들고 나왔습니다. 에로스는 말할 것도 없이 사랑의 본능이고, 타나토스는 죽음이라는 말인데, 여기에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잉글리시로는 그 타나토스를 공격성 본능이라 그래서 어그레시브 인스팅크트, 그 공격적 본능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죽음을 죽임이라는 우리말로 그러한 식으로 해석이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사랑과 죽임의 본능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스스로 자기 파괴적 행위라든지 가학성적인 행위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게 된 게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프로이트는 이 글에서 인간의 문명은 사랑의 본능 때문에 계속 진화되고 발전됐으며, 또 전쟁이나 문명 파괴적 행위는 바로 공격적 본능, 다른 말로 죽임의 본능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인간사 전체의 문명적 설명을 하면서 두 가지의 본능, 사랑과 공격적 본능 또는 사랑과 죽임의 본능이라는 양대 본능 이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근거한다면 인간의 모든 행위의 본질적 밑바닥에는 사랑과 죽임이라는 두 개의 본능이 작동하고, 거기에 근거하여 나타나는 모든 행동이 바로 인간의 그 실체적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의심을 할 겁니다. 인간이 그러면 꼭 본능적 행위만이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냐? 이러한 의심이 나타나게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여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 새로운 학파가 등장하는데, 그게 이제 정신분석학의 두 번째의 흐름입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